연애에 있어서 그냥 뭐 놀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요 테스트에 걸리는 여자만 만나가지고 너무 괜찮은 여자를 만났어요. 이야기도 너무 잘 통하고 성격도 아싸랍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이혼 숙녀 캠프 같은데 되게 많이 보이는 여성 빌런의 유형 중 하나거든요. 만난 지 하루 만에 원나잇을 했고 2달 후에 결혼하기로 하는 거예요. 왜냐? 여성분께서 뭐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머리도 끼어 있으신 것 같고 돈도 뭐 얼마 모아놨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다 괜찮은 그런 여자인 것 같아서 결혼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이 남편분이요. 몸무게가 15kg이 빠지고 매일 아내와 힘든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. 이 남성분이 뭐에 속은 걸까요? 안녕하세요. 2번째 고양입니다. 남성분들께서 여성분을 모실 때 흔히 하는 실수는요. 과거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혼자 판단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. 죄송하지만 여성의 과거는 아무것도 설명해주고 있지 않거든요. 과거가 더럽다고 해서 이 사람이 현재가 더러워요? 그런 낙인을 찍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 과거를 극복한 사람이라면 매우 괜찮은 사람이겠지만 우리가 그 과거와 지금의 차이를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 하나 가지고 여성을 판단하시는 건 매우 부적절한 것이거든요. 이런 거는요. 패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. 여자친구의 한마디에 마음이 사르르 녹았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건 굉장히 상당히 지금 위험한 거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제가 사실 지금 너무 촘촘하게 여성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냐, 여기 걸리지 않는 여자가 몇이나 있겠어 라는 느낌도 드시겠지만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이거는 제가 남자 버전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말 한마디로 여자를 사르르 녹이는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가 위험해요, 안 위험해요? 그 남자 정말 위험한 사람인 거거든요. 남성분들도 이렇게 성별을 바꿔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확 이해되시죠? 심지어 외과 수술하는 것처럼 마음의 버튼을 딱딱 누르는 기술이 있어요. 이 버튼을 누르면 남자가 후회해.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남자가 죄책감을 느껴. 이 버튼을 누르면 남자가 기분이 좋아져.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면 지금 상당히 학습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굉장히 위험합니다. 친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분의 방식이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본인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희생하는 방식이 또 정해져 있어요. 지금 제 말이 조금 어려우시죠? 그리고 아무 데서도 사실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일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성분을 보실 때 딱 봐야 되는 점 7가지를 짚어드릴 거니까 앞으로 이성을 만나실 때 딱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. 이 7가지 패턴을 많이 갖고 계시면 계신 분일수록 사랑하기 좀 어려운 분이다. 이 여자는 매우 사랑하기 어려운 여자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중요한 건 여성분께서 아니야, 나 진짜 너무 너 사랑하고 내 인생에 너 같은 남자는 너밖에 없고 나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고 애기 되게 낳고 싶고 막 그런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이거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평화롭게 마음을 줬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행위 자체가 되게 좀 어려우신 분일 수가 있다라는 개념입니다. 사귀는 여자니까 만나고 웃고 편하게 또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도 하는데 근데 여전히 정말 전혀 모르겠는 면들이 있어요. 한둘은 뭐 여자니까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지만 그게 너무 많다면 왜 그런 건지 아세요? 꽤 많은 사람을 만났었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통을 주셨던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는 아예 잠가 놓으신 거예요.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이 한두 번만 고통이었던 게 아니라 매번 정말 엄청난 고통을 주었었던 거죠.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요. 이 정도로 여자를 힘들게 하는 나쁜 남자들을 종류별로 만나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. 여성분을 만나시게 되면 과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켜보세요. 그때 눈이나 얼굴 표정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을 쳐다보시면서 그 목소리에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.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은요. 이 목소리만 들어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아닌지를 100% 확률로 맞힐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그걸 증명하는 논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바람을 피우는 여성분의 목소리는 정말 확실히 다르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. 보통 여성분들께서 자신을 속이실 때는요. 목소리가 평소와 조금 달라지시거든요. 근데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겸손, 신중, 부끄러움 아니면 어떤 감정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실리지 않고 그냥 진짜 평범한 일상 이야기하듯이 편안하게 유쾌한 부분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계시다면 또 하나 단서가 내가 그 과거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딱 짚었어요. 그래서 그 남자는 뭐 어떻게 됐는데? 그래서 그건 뒤에 어떻게 된 건데? 이렇게 딱 짚었을 때 내 이야기 쪽으로 주제를 싹 돌려버립니다.
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이 여성분이 지금 나와 만나고 있다라는 건 과거의 모든 남자들과 헤어졌기 때문이잖아요.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서두르할 때 목소리 톤이 그냥 마냥 일정하시다는 건 그 이별에서 배운 게 없다라는 뜻이거든요. 뭐 후회도 없고 심지어 미련이나 아쉬움 같은 그런 아무런 감정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. 왜 감정이 이렇게 플랫할 수가 있냐면 사귄다라는 것이 특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여성분께서 친절하게 다가오시면 남성분들은 꿈만 같은 기분을 느끼시는데요. 근데 지금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.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구나 감정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위축되게 되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 아니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들 앞에선 저렇게 강하게 행동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런 면도 있구나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 만났는데도 여성분께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. 이거 이상한 거거든요. 특별하게 느껴져야 할 것들이 이미 충분히 연습된 일상으로 느껴지고 있다면 그건 뇌가 이 상황을 충분히 연습했기 때문에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인데요. 처음에 같이 감정을 이렇게 쌓아 올려가는 그 부분을 그냥 스킵해 버리시는 거예요. 스킵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신 거죠. 왜? 의미 없는 행동이니까. 지금까지 그게 다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.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에 감정을 이렇게 같이 쌓아 올려가지 않은 분과 나중에 함께 감정을 쌓아 올려간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. 이건 뭐냐면 영원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날선 여자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. 사귀는 데는 주기가 있거든요. 처음에는 그냥 좋은 단계고 그게 지나면 이제 맞춰가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인 거고 그 다음으로 올라가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한다면 그때 아낌없이 나의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게 되고 그때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건데요. 근데 그 전에 맞춰가는 이 단계에서 너무 삐그덕거립니다. 왜냐면요. 이상한 남자를 많이 만나보셨던 여성분들은 이 삐그덕거리는 단계를 부드럽게 넘어가실 수 있는 능력과 도구 같은 것들이 없으시거든요. 설렘의 단계까지는 아직 제대로 된 사람인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이 맞춰가는 단계에서 이제 여기서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이 여성분의 패턴을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맞춰가면서 삐그덕댈 때요.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. 아시겠어요? 내가 이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정말 이 여자가 나쁜 남자들만 만나왔다면 연인과 대화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아마 없을 거거든요. 그래서 버티고 서서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. 이 여성분은요. 그런 대화를 해보신 적이 없고 이끌어 가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진짜 내가 양보를 하고 싶어도 그걸 하지를 못하실 거예요. 그리고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땐 그때 이제 남자를 마구 흔들기 시작하거나 아예 고삐를 남자에게 넘기면서 나잡아잡수하는 방식으로 그 단계들을 버텨오셨을 텐데요. 정말 그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. 이건 대부분 남자를 많이 만난 여성분들이 100분이면 100분 다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. 정말 그분들이 남사친이라는 건 알겠어요. 그런데 그 남사친들이 정말 종류별로 있어. 어떤 애는 고등학교 친구, 어떤 애는 중학교 친구, 어떤 애는 대학교 동기, 어떤 애는 전남친, 어떤 애는 직장 동료,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 만나네. 막 이렇게 종류별로 있어.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단순히 말하자면 어쨌든 이 남자들은 백업 옵션입니다. 사람에게는요.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들이 있어요. 그런데 그걸 느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여러 남자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고 그 남자들을 잡아두려면 내 에너지를 어쨌든 줘야 되거든요. 그런데 남자친구라는 이 존재는요. 지금은 있지만 없어질 수도 있는 옵션으로 여겨지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다 내 에너지를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정도 작은 관심의 여자 주변을 맴도는 그 날파리들을 항상 달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. 영원히요. 결혼한 후에 좀 아이가 생기면 아이와 남편에게 관심을 옮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거 완전 오산입니다. 뇌라는 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는 방식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. 뇌에 이제 길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욕구를 채우고 싶을 때 당연히 기존의 방식에 따르게 됩니다. 신체적 애정 표현을 화폐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가 났을 때
애정 표현, 다정한 말투를 싹 걷어가 버립니다. 아니, 여자들 다 그러지 않냐고요?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지금까지 그냥 그런 여자들을 만나오셨던 거예요. 이걸 느낄 수 있는 눈을 한번 장착하게 되시면, 아, 여성분들이 하고 계신 모든 애정 표현 중에서 이제 이건 계산적이고, 이건 얘는 괜찮고, 이런 거를 딱딱딱딱 계산하는데 오래 걸리시지 않거든요. 왜 이렇게 행동하시냐면요. 이게 남자에게 신뢰가 없기 때문인데요. 그 어떤 남자도 이 여자를 책임지겠다라는 태도로 신뢰를 다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남자에 대한 신뢰가 1도 없으신 거예요.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. 여기까지 7개 끝났는데요. 사랑은 변할 수가 있는 거지만 패턴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. 특히 뇌에 새겨진 욕구의 패턴이라는 건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성분께서 나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뇌에 새겨진 패턴 그대로 이전 연애와 똑같이 연애를 되풀이하시게 되는 거고 그 연애가 나에게 매우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. 여성분이 성격이 나빠서 그러시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. 그냥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. 아, 이 사람은 내 미래와는 좀 맞지가 않는 사람이구나. 그 미래에 나가 이 여자를 싫어하게 될 수가 있는 거지.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은 마음 편하게 그분의 행동을 지켜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그게 자기 방어가 되는 연애라는 거거든요. 이 연애에서 자기 방어를 하셔야 돼요. 연애에 있어서 그냥 뭐 놀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요 테스트에 걸리는 여자만 만나가지고 그분 전 남친들이랑 똑같이 그냥 뭐 몇 번 자고 금방 헤어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제가 뭐 그런 거 전혀 욕하지 않고 사실 저도 놀러 다니고 싶어요. 놀고 싶다고 누가 노는 게 싫겠어요. 하지만 저는 남성분들이 실제로 그걸 싫어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만의 노하우를 좀 전해드려 본 거예요.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랑 하이프 좀 부탁드릴게요.